핫쌤입니다. 어제 도로교통공단 NCS 필기시험이 있었나 보죠. 어떤 학생이 카페에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NCS 필기시험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답니다. 회사는 도로교통공단이었답니다. 자, 현상에 대한 기술 관련 문제입니다. 현상이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팩트라고 그러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팩트를 기술화하는 3대 원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측정치를 포함한다 그러죠. 원인은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해결책 역시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가서 1번 우리는 고객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어긋났죠. 3번 고객들의 불친절, 전화 응대 항의가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는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항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 연결할 수 있습니다. 4번 사무실에 꽃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팩트 그대로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 그대로죠. 근데 측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측정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우리 보고서의 절반은 잘 익혀지지 않는다. 자, 절반 이것은 2분의 1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50%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익혀지지 않는데 그 원인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에 따른 해결책 역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측에 내가 팩트에 대한 진술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죠. NCS 문제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 산업 현장이 흔들린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늘, 비, 우산 프레임에 따르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NCS 문제는 상황 대응형이죠. 거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이것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죠. 현상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찾다. 자, 먹구름이 끼어있는데 잔뜩 끼어있다는 이 정보를 찾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 연결할 수 있죠? 비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비가 오겠다는 생각이면 무엇을 챙겨야 하죠? 우산을 챙겨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늘, 비, 우산 프레임, 이것이 정보 해석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 실제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팩트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르는 거죠. 자,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A.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답니다. B. 결산 발표했습니다. C. 하락하는 상황에 처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현상이죠. 자, 이 ABC를 바탕으로 so what과 so how를 이끌어내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윤팔이 보세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점치고 있죠. 아웃풋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에 해당되는 거죠. 3번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해석하는 거죠. A 플러스 B 서로 다른 두 개를 더했더니 C가 나올 수 있는 거죠. 4번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5번 주식을 사야 한다. 자, 4번과 5번은 옳든 그르든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how죠. 자, 4번과 5번은 so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죠. 1번은 자동차 판매 부진이 심하구나. 이것은 ABC 팩트에 대한 재언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팩트 진술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치고 온 학생들이 자꾸만 얘기하고 있죠. 대놓고 소왓을 묻고 있더라. 의사소통 문제에 소왓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소왓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죠. 자, 팩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so what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 답은 바로 찾는 거죠. 자, 제목을 읽고 여기에서 아웃소싱이라는 단어
두드리다는 단어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웃소싱이 들어간 선택지는 두 개죠. 자, 1번과 4번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택할 거냐. 두드리다라는 표현 가지고 촉구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두고 넘어간다. 이것은 수동이죠. 회피형입니다. 자, 촉구한다는 표현, 이것은 지향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두드리다라는 표현과 촉구 연결하고 아웃소싱 그대로 연결하면 답은 4번이죠. 팩트와 so what, so how에 대한 이해가 잡혀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 거의 10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구성이 하고 그 이론에 따른 해석이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어야 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만 익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풀 수 있고 역시 많이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